자,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프로입니다. 자,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솔루션. 제가 말한 대로 결국 어떻게 됐죠? 급등 나왔죠. 제가 이제 영상 며칠 전에 올렸었죠. 하나솔루션.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외국인과 기관 금융투자 사모펀드 연기금에서 지금 수급이 들어오는 게 좀 이상하다. 왜냐면 재료가 분명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수급이 이렇게 계속 잡히고 있는 현상들이 일단 좀 이상하고, 지금 우리가 모멘텀을 분석했을 때 이 주가가 계속 버티고 있는 부분들이 한 번 좀 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제 확실히 그 자료 받아보신 분들은 아마 언제냐 이때 잡았을 것 같아요. 이때죠, 이때. 이때 잡고 이거 좀 버텼으면은 요거 먹었죠, 이거. 결국 이제 버텨가지고 드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일단은 하나솔루션이 급등이 나왔어요. 상한가 달성했죠. 상한가 좀 달성을 한 모습이고,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은 차익 매물이 일단 좀 나오겠죠. 근데 이제 사실 차트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할 거면 저는 지금 자리 솔직히 저는 큰 의미 없다고 봐요. 왜냐면 이제 바닥에서 올라와 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의미 있는 추세 돌파해 주기 전까지는 크게 저는 차트 분석에 의미 없다고 봐요. 여기서 이제 올라와주고 여기 지지해 주는 거 봐야죠. 그런 다음 이제 여기서부터 좀 차트 분석하는 게 맞지, 지금 자리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올라간 이유, 그리고 이 시세가 계속 연속성이 나타날 수 있는지, 그걸 일단 체크하는 게 첫 번째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오늘 이제 이슈 여러분들 보신 분들 아시겠죠? 하나솔루션 관련한 이슈 보면은 일단은 뭐 오늘 급등 나왔던 부분들이 하나큐셀이랑 관련해가지고 연결돼가지고 좀 나왔어요. 이거죠. 이 미국 1조 원대 ESS 계약을 체결한다라는 거. 이게 일단은 가장 큰 이슈화가 되면서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 공급받는다. LG 에너지솔루션과 해가지고 이 하나큐셀이 받는다라는 거. 이게 일단은 오늘의 급등에 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좀 선수를 쳤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 왜냐하면 사실 4분기가 좀 적자 전환을 했었잖아요. 적자 전환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올라갈 만한 게 없었어요. 태양광주이기도 하고. 왜냐면은 이 전선 전력 쪽 관련해서는 원전 쪽이 먼저 가는 게 또 맞고요. 그 다음에 신재생이 가는 게 맞는데, 얘네들이 갈 만한 이유가 딱히 없었는데 어떻게 딱 우연찮게 이 재료가 딱 나와줬네요.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여기 핵심 포인트를 좀 정해놓기는 했죠. 2월 4일 날 좀 공개된 LG 엔솔이랑 하나큐셀이 미국의 ESS 배터리 공급 최대 5기가와트시 쪽에 대한 부분들의 LFP 2028년부터 30년까지 미국 전력망에 대한 부분들의 EPC 파이프라인을 좀 길게 확보하는 성격, 이게 이제 장기 프로젝트로 부각이 돼가지고 오늘 급등이 나온 거고요. 아마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들은 이거예요. 단기 펀더멘탈은 분명히 약해요. 그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2월 4일 컨센서스 기준으로 보면은 작년 4분기 매출이 3조 5천억 원 정도 나왔는데 영업 적자가 1,800억 원이었거든요. 근데 미국 모듈 가동률이 한 19%대 정도, 판매가 0.8 기가와트까지 좀 내려간 그 구간이다 보니까 일단은 매출 대비 영업이 적자가 나왔다라는 거. 그만큼 단기 펀더멘탈은 일단 좀 약하다. 그래서 관전 포인트는 EPC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주 프로젝트 매각, 그리고 공급망 병목 해소, 그리고 적자폭 축소, 이게 일단은 가장 큰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라도 이거 못 받으신 분들, 하나 솔루션 못 잡으신 분들 계실 건데, 이건 이제 제가 추후에 한 번 더 안내해 드릴 거거든요. 그때 한 번 더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하나 솔루션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오늘 급등은 제가 앞서 보여드린 대로 그 이슈, ESS 이슈 관련해서 일단 오늘 급등이 나와줬다라고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이슈 촉매를 한번 체크는 해봐야겠죠. 일단 오늘의 급등의 촉매는 이겁니다. LFP 배터리 공급 계약 이슈죠. 일단 미국 전력망 ESS 시장 시선이 더 강하게 지금 꽂힐 수 있을 만한 이슈가 지금 부각이 된 상황이죠. 자, 이때 공개된 내용을 보면은 결국 이거예요. LG 엔솔이 하나큐셀이랑 미국 법인의 최대 5기가와트시 규모의 LFP 배터리를 공급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납품이 보니까 2028년부터 30년까지 좀 길게 잡혀 있어요. 좀 길게 잡혀 있다는 점이 일단은 장기 프로젝트로 좀 투심이 강화가 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이게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지금 당장 분기 실적을 바꾸는 계약은 아닙니다.
분기 실적을 바꾸는 계약은 아니다 보니까 하나가 미국에서 만약에 깔아갈 이 ESS, EPC 물량의 부품 조달 레일을 먼저 고정을 해둔 그 구조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이 구조로 보면 돼요. ESS, EPC 전략은 당장 실적보다는 장기 부품 조달 레일로 확보를 했다. 그러니까 이 장기 부품에 대한 부분들의 조달 레일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후에 거래처를 확보하는 데 용이하겠죠. 유리하다는 겁니다.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그리고 미국 전력망 투자에 대한 테마가 수급이 지금 집중이 되고 있잖아요. 최근에 전서 쪽과 전력기기 쪽 테마가 좋잖아요. 여기에 지금 같이 융합이 됐다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과 기관 수급이 꽤나 크게 들어왔어요. 예정 기간도 꽤 길고요. 그래서 오늘의 이슈는 가장 큰 게 이거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일단 섹터 온도라든지 ETF 흐름들도 제가 한번 체크는 해봤거든요. 체크를 해보니까 현재로서는 딱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미국의 청정 에너지 ETF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3% 정도 올라갔더라고요. 그리고 동일하게 한 2%에서 3%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움직임이 계속해서 그날 나왔었고, 국내 수급도요. 장중 기준으로 바라볼 때는 앞서 여러분들 제가 여기 위에 적어놨죠. 외국인이 46만 주, 기간이 한 2만 주 이상 정도 순매수 잠정이 일단 잡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이 순매수라든지 ETF 쪽에 대한 자금 흐름만 딱 놓고 보면요.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 쉽게 말해서 미국에 대한 부분들의 전력망 투자 그리고 그에 따른 에너지의 전환 테마가 수급이 지금 잡히기 시작하는 하루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하루짜리 단발짜리 이슈로 끝나냐 아니면 요 며칠 계속해서 올라가 줄 수 있는 이슈로 넘어가냐 그거는 시간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체크는 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지만 일단 신호탄은 좋아요. 신호탄은 좋기 때문에 추세도 바뀔 수 있을 만한 이슈거든요. 거래량도 생각보다 잘 실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눌림이 나와도 저점 끌어올리는 그런 흐름들의 추세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밸류체인 쪽에 대한 부분들의 파이프라인을 여러분들 좀 살펴보게 되면은 파이프라인 숫자를 보면 딱 선명하죠. 큐셀은 미국에서 모듈 생산 능력을 언제부터죠? 2024년 말부터 8.4기가와트까지 확대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5기가와트시는 계약이 EPC 추진으로 인해 가지고 2026년부터 2027년, 그런 다음에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뭘로 가요? 배터리 납품으로 들어가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림 자체가 ESS 쪽에 대한 부분들 EPC 프로젝트가 이때 깔려 있는데 2028년 30년까지 배터리 납품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4년이 일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급등이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2026년이잖아요. 근데 2028년부터 30년까지 2년 장기 계약인데 그럼 이 공백기가 생기잖아요. 중간에 26이랑 27이. 근데 그 공백기를 이걸로 채워주잖아요. 추진 단계. 그러니까 4년 일감이 채워졌다라는 것의 프레임이 지금은 씌워졌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겠죠. 자, 여기에 2월 4일 날에 기사에서 언급됐던 내용들이 뭐냐면은 미국 내 태양광 셀 공장 이 카터스빌 쪽에서도 3.3기가와트시에 대한 투자까지 맞물리면서 미국 내 밸류체인에 대한 내재화 스토리가 같이 부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파이프라인도 부각이 됐는데 내재화까지 같이 부각이 된 거죠. 플러스로. 여기 제가 밑에 적어 놓은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2024년 말부터 2030년까지 어떻게 보면은 조선주처럼 장기 일감을 확보한 거예요. 하나큐셀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장기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들이 일감을 확보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분기 실적은 반영이 안 돼도 중장기적으로 실적이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는 그 프레임이 씌워진 거죠. 쉽게 말하면.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중장기 성장성이 베팅이 들어와 줄 수 있는 프레임이 씌워졌다라는 거. 이게 팩트인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제가 굉장히 좀 중요한 이야기 한번 해드릴 거니까 집중해서 꼭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직장인 분들 장중에 차트를 계속 보기 어렵다라는 거 다들 이해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떨결에 뉴스만 보고 들어갔다가
그 타이밍 한번 놓치게 되면은 손실로 이어지는 그런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이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여러분들 이걸 지금 팔아야 하는지 아니면 더 가져가야 하는지 하루 종일 일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감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때 결국 손실이 커지는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자, 근데 저는 이런 흐름을 제가 계속 보고 이런 특징적인 패턴들을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결론은 똑같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뭐냐? 결국에는 뉴스만 보고 여러분들 들어가면은 굉장히 늦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결국 나의 기준이 없으면은 흔들리게 된다라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 2026년 투자 전략집에는요, 바이오 쪽과 AI 한 종목씩 총 두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올해 가장 기대를 하고 있는 섹터 중에서 한 종목씩을 뽑아놨고요. 지금 역대급 매집 정황 역시 포착이 됐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90%가 현재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게 되면은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요. 이미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끝나고 나서 기술 이전이나 계약, 임상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가 지금 붙고 있고요. 글로벌 쪽에서도 M&A 라이너스 딜에 늘어나면서 업황 중심축이 지금 계속해서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올해 이 기업의 의약품에 대한 효과가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아직 뉴스화가 되지가 않았어요. 이게 올해부터 차차 주가에 반영이 될 겁니다. 그게 킥포인트고요. 수급도 제가 AI 기반으로 판독을 해보니까 최근 3개월 누적으로 외국인이 약 4천억 가까이 매집을 했고요. 기간이 지금 5천억 가까이 매집을 했습니다. 이런 수급은 여러분들 그냥 하루짜리로 끝나는 수급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AI 쪽인데요. AI도 지금 미국 관세 이슈로 캐파 투자 돈이 계속해서 강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대기업들 같은 경우. 그러면 올해는 전공정부터 후공정에 대한 부분들이 장비사까지 관심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는 그 흐름들이 나타날 건데 여기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요. HBM 쪽에 관련돼 있는 전공정, 후공정 관련돼 있는 장비단 기업을 꼭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미 다 베일에 알려져 있는 기업들 말고요. 이미 베일에 숨겨져 있는 기업, 알짜배기 기업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기업 역시도요. 이미 중장기 성장 구간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수출 통제 리스크에 상대적으로 덜 묶여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점유율이 늘려나면 늘어날수록 자리가 계속해서 커질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수급도요. 최근 3개월 누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지금 5천억 이상 담고 있고요. 기간이 4,900억 이상 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공통적으로 더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 이 두 종목 모두 개인 투자자 10명 중에 9명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결국 재료를 모른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은 매집을 먼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재료 발표는 임박해질수록요. 가격은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재료는 제가 대부분 다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젠 여러분들 종목명만 알면 되는 상황이죠. 자, 종목명 같은 경우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영상 아래 보시면요. 010-2896에 9034번으로 문자로 차프로라고 딱 세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AI와 바이오 쪽 관련돼 있는 한 종목씩 두 종목을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요. AI 판독 결과 상세부터 단계별 매수 전략과 목표가 그리고 시나리오, 최소 목표부터 최대 목표에 대한 수익까지 전부 다 이 안에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자료를 여러분들 보시면요. 진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그냥 딱 자료만 보면은 아, 이렇게 대응하면 되겠구나 라는 감이 확 완전히 오실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확인 안 하면 이번에 또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 그 타이밍은 또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보고 안 보고 그 차이 역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여러분들 뉴스에만 계속해서 끌려다니면요. 결말도 비슷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번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달라져야겠죠. 구조가 잡히면은 판단도 달라지고요. 결과도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아래 나와 있는 제 개인 연락처 2896-9034번으로 차프로라고 문자 3글자 남겨주시면은 해당 투자 전략집 파일 전부 다 조건 없이 보내드릴 테니까 그 점 역시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핵심적인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제가 이제 앞전 초반에 말씀드렸었죠. 실적에는 사실 뭐가 들어왔어요? 경고등이 들어온 거는 사실이에요. 경고등이 일단은 좀 들어왔죠. 왜냐하면 2월 4일 기준 컨센서스 대비했을 때 음, 작년 4분기 매출이 3조 정도 나왔는데요. 영업 적자가 1,800억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출은 조 단인데 적자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매출은 조 단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에 회사에서 하는 말은 그거예요. 미국 모듈 통합 가동률이 19%대 정도의 판매, 그러니까 0.8기가와트가 핵심 부담으로 나왔다. 그래서 적자를 봤다라는 부분들인데 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ESS 모멘텀이 결국에는 주가를 끌어도요. 실적 발표 구간에서는 뭐가 따라갈 수밖에 없냐? 태양광에 대한 부분들의 본업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태양광에 대한 본업의 회복 속도가 동시에 검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본연의 모멘텀 자체는 뭡니까? 태양광이에요, 얘네들. 모멘텀 자체는. 그러니까 지금 올라간 거는 뭡니까? 이거잖아요. ESS, LFP 배터리, 장기 공급 계약. 근데 얘네들의 원래 모멘텀은 이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결국 태양광 쪽에 대한 부분들의 본업의 회복 속도도 동시에 검증이 돼야만이 지금의 추세가 눌려도 우상향 기조를 유지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면은 딱 체크 포인트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EPC 수주 연결 속도와 가동률 정상화 시점, 적자 축소가 확실하게 나타나는지 이 세 개예요. 이 세 가지가 같은 방향으로 만약에 맞물리게 된다면은 이 오늘 급등 자리가요. 하루 재료로 보기보다는요. 구조 변화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구조 변화로 완전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솔루션 가지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은 우리는 바닥에서 잡았잖아요. 바닥에서 잡았기 때문에 그 전략집에 나와 있는 대로 일부 목표가에 맞게끔 분할 수익 한번 챙기고요. 나머지는 좀 들고 가자고요. 나머지는 혹시 못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받아 가셔가지고 눌림목 나왔을 때도 어디서 잡아야 되는지 그 매수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 체크해서 그때 좀 진입하면 될 것 같아요. 물려도 제가 볼 땐 나쁘지 않습니다. 물려도 나쁘지 않고 대응 어떻게 하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참고하시고 또 제가 이제 여러분들 좀 중요한 이야기 한번 더 해드릴 테니까 꼭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에 있어서 가장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들은요, 종목을 그냥 단순히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런 던지는 방식이 아니라 결국에는 처음에 재료, 그런 다음에 수급, 그 다음에 구간, 그런 다음에 시나리오를 먼저 잡고요. 그 다음에 종목을 보는 방식으로 이제는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흐름을 여러분들 계속 보다 보면은 결국에는 결과도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지금 여러분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로봇 관련주 로보티즈라는 영상입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게 제가 작년 7월 29일 날에 로보티즈 영상을 촬영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가격이 여기였어요. 92,500원대의 가격 고가 라인을 경신하고요. 소폭 눌림 나올 때 79,100원 할 때 제가 영상으로 로보티즈를 찍었어요. 이때 제가 로보티즈 모아 가야 된다,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때 이 아래 재료들을 PPT화를 시키면서 말씀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LG전자가 계속해서 끌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픈 AI가 자체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공급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휴머노이드 쪽에 대한 부분들의 양산 시기가 계속해서 앞당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요 기업들이 로봇 사업에 대한 확대 기대감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있고 인건비가 올라가고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로봇 대체 수요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중장기 쓰임 가치 매우 매력도가 높다라고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못 갔어요.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가격이 어떻게 됐습니까? 7만 9천 원대에 찍었던 영상 가격이요. 32만 3천 원대를 달성했어요. 무려 320%가 올랐다라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여러분들 단순히 종목을 그냥 따라서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재료를 볼 줄 알고 수급을 볼 줄 알고 구간을 볼 줄 알고 시나리오만 잡을 줄 알면요. 종목 선택하는 거는 절대 여러분들 어려운 게 무조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로보티즈라는 종목을 내가 못 잡았으면 이제 끝 아니냐? 여러분들 절대 끝이 아닙니다. 이번 2026년 상반기 때도요, 최소 5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제가 선별을 해놨습니다. 지금 시장은 AI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요, 여러 가지 부수 카테고리가 뻗쳐나가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HBM 쪽, 그리고 의료 AI, 그리고 지금 로봇이라는 이런 플랫폼 쪽, 그리고 더 나아가서 원전, 그리고 더 나아가게 되면 신재생 쪽까지 이렇게 사이클이 움직여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계속해서 올해도 움직일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는 안 올라간 옥석 가리기 종목을 찾아야 돼요. 결국 숨은 보석을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미 안 올라간 종목이 있나요? 라고 여러분들이 물어보실 수 있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뉴스에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는 종목이 있어요. 이미 실적은 좋아지고 있고요. 이미 사업성도 좋아지고 있고요. 모멘텀도 좋아지고 있는데 아직 뉴스에서 거론이 크게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이 아직 있어요. 로보티즈처럼 300%, 100%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애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올해도. 그만큼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올라가고 있는 애들 그냥 추격으로 따라 붙어서 운 좋게 먹고 손실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미리 뭐다? 선취매를 하는 관점으로 바꿔 나가자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만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분명히 올해 시장만큼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섹터를 먼저 보고 어떤 재료가 붙었을 때 시장이 확실하게 반응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흔들릴 때 어떤 기준으로 내가 판단을 바꿔야 하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짧게라도 기준을 바꿔서 올해만큼은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도 급등주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최소 50% 이상 갈 수 있는 종목 제가 뽑아놨습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은요, 영상 위에 보이는 010-2896에 9034번으로 차프로라고 문자 3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올해 상반기 때 50% 이상 갈 수 있는 종목을 제가 뽑아 놓았기 때문에 이 종목을 제가 조건 없이 다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구독이랑 좋아요는 여러분들 꼭 필수로 눌러주시고요. 정말 궁금하신 분들만 연락을 주셔서 올해만큼은 우리도 따라 붙는 매매가 아니라 미리 뭐다? 선침해하는 그런 매매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럼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